박정수의 사진이 후폭풍을 몰고 옵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역대급 충격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마광숙의 친모가 바로 안재욱의 장모인 박정수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수는 며칠째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몸을 일으키려다 순간적으로 기억이 사라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손끝이 떨리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급히 한동석은 장모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마광숙도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정수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얀 복도의 불빛 아래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겁니다. 치매 증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동석은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광숙은 아무 말 없이 벽을 바라보다 한동석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가 치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 묘한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이 어르신의 잔인함은 이 병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박정수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흐릿한 오후의 빛이 병실 창문을 스쳤고 그 속에서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동석과 마광숙은 장모의 물건을 정리하러 집에 들렀습니다. 박정수의 큰 짐가방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무심코 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정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사진을 든 자신의 손끝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매, 표정, 그리고 묘하게 아련한 느낌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광숙 씨, 무슨 일이에요? 뒤에서 다가온 한동석이 물었습니다. 마광숙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어봤습니다. 이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한동석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장모님의 첫사랑 아닐까요? 젊으실 때 이 사진을 유난히 아꼈다고 들었어요. 마광숙은 말없이 그 사진 속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어딘가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마광숙은 집을 정리하다가 공주실의 방에서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는 낡았지만 누군가 공주실에게 쓴 편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광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안에 담긴 편지지는 시간이 흘러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공주실 씨, 이렇게 편지로 용서를 구하는 것을 용서해 주길 바라오. 공주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와 정수 그리고 그 아이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을 거요. 나는 너무 비겁한 사람이어서 끝내 정수를 지키지도 아이를 지키지도 못했소. 결국 아이를 공주실 당신에게 맡기게 된 것은 내 평생의 부끄러움이요. 부디 그 아이가 당신 곁에서만은 따뜻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뿐이요.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마음에 새깁니다. 언젠가 이 은혜를 돌이킬 날이 오기를 바라며 마광숙은 편지를 읽는 내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울컥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공주실이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네 아빠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었지. 마광숙은 두 손으로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마치 그 편지가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광숙은 곧바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박정수가 쓰러진 것은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숨겨진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박정수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공주실, 그 아이, 내 딸이. 마광숙이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듣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정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그 애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한국에 온 건데.
마광숙은 문을 꼭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리고 머릿속이 하얘졌고 결국 마광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광숙은 병실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박정수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박정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의 순간 낯선 공포와 혼돈이 스쳤습니다. 공주실, 네가 왜 여기에? 그 목소리는 마치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어르신, 저 마광숙입니다. 박정수의 시선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이내 안개가 걷히듯 또렷한 눈빛으로 돌아왔고 박정수는 정신을 차리며 말합니다. 아, 마광숙 씨, 당신이었군요.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사진, 이분이 제 아버지 맞는 건가요? 박정수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때 박정수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그만해. 박정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넌 내 딸이야. 내 딸이었어. 마광숙은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박정수의 두 눈이 젖은 채 마주쳤습니다. 그래, 나는 너를 보러 한국에 왔어. 이제라도 말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자꾸 기억이 사라져. 목소리가 부서지는 듯 떨렸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나 너무 두려웠어. 내 집안이 그 결혼을 저주했어. 박정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버리신 건가요? 마광숙의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그날 이후 매일 밤 내 꿈에 네가 울고 있었어. 널 다시 찾으러 온 건데. 박정수의 시선이 허공으로 흘렀고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자꾸 모든 걸 잊게 만들어. 널 보면 공주실 얼굴이 겹쳐 보여. 마광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손에 꼭 쥔 채 무너져 앉았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죄였다. 박정수는 그 말을 하고 약 기운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 긴 세월이 눌러온 죄책감과 후회의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마광숙이 박정수의 친딸이라는 완벽한 증거는 없습니다. 박정수만이 진실을 알고 있지만 지금 박정수는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그 진실이 완벽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다만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걸 추측할 순 있죠. 밤이 깊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본관의 작은 응접실, 스탠드 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동석과 마광숙은 서로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때 마광숙이 조심히 입을 엽니다. 회장님, 한동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다 아시잖아요. 어르신이 제 친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것. 저와 회장님이 결혼하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 뻔히 보여요. 마광숙의 목소리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듯 부서졌습니다. 저 혼자 좋자고 회장님까지 죄인처럼 만들 순 없어요. 그 순간 한동석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오래된 피로와 슬픔이 얽혀 있었지만 무엇보다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한 발짝 물러서야 하나 잠시 생각도 했습니다. 마광숙은 숨죽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마광숙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닌 일을, 그 죄를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나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법적으로 광숙 씨는 내 장모님의 딸이 아닙니다. 호적에도 서류에도 그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세상은 남의 사정을 모른 채 손가락질을 하니까. 마광숙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말들을
어떻게 견디시려고 그러세요?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비난이 쏟아진다면 그냥 내가 다 받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나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은 그냥 한 남자입니다. 마광숙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처음으로 이 사람과 함께라면 모든 걸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저는 항상 회장님께 큰 짐만 드리는 여자예요.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내 남은 생에 누군가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이유를 줬으니까. 그 순간 마광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흐르고 몸이 떨렸습니다. 한동석은 그녀를 조용히 안았습니다. 모든 게 다 괜찮아요. 이제 어디도 가지 마요. 네. 그녀의 대답은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린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오래도록 그녀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품은 세상의 모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의 맹세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독고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열한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정수가 치매에 걸렸다는 내용의 증거 서류들과 독수리 술도가와 얽힌 자료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쓸어내리듯 훑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수십 년을 쌓아올린 자존심도 이 치매 앞에선 모든 게 허무해지는군.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는 긴장된 얼굴로 대답합니다. 독고 회장님,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독고탁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아주 잔혹하게 웃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 이 여자는 지금 현실과 과거가 한데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독수리 술도가 사람들에게 당한 모욕, 공주실과의 악연, 숨기고 싶은 가정사, 그 모든 걸 다시 들춰내면 돼.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야. 박정수 회장의 기억을 흔드는 것. 죄책감과 분노를 한 덩어리로 뒤섞어서 그 감정이 독수리 술도가를 향하게 만들면 끝이야.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건 너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독고탁은 음울한 웃음을 지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위험? 내가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게 무너지게 만든 놈들이 누군데? 이제 내가 빼앗길 게 뭐가 남았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할 정도로 단단한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늦은 밤, 독고탁은 박정수를 찾아갑니다. 병실문,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열자 조명이 어슴푸레한 병실 안에 박정수가 침대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라버린 어깨가 고독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박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에는 낯선 공포와 혼란이 번졌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여길 들어와요? 저를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독고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독고탁은 손에 든 봉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수의 시선이 천천히 그 봉투로 향했습니다. 그게 뭐지? 어르신의 과거입니다. 어르신이 평생 외면하려 했던 진실입니다. 박정수는 숨을 급하게 몰아쉬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이제는 그만둘 수 없습니다. 독고탁은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엔 젊은 시절의 박정수와 공주실, 그리고 그 사이에 갓난 여자아이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날을? 박정수는 입술을 움켜쥐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독수리 술도가에 있습니다. 박정수의 숨이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독고탁은 교활한 미소를 억누른 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애는 어르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수리 술도가 사람들은 회장님을 치매 환자라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과거를 모두 잊어버릴 거라 확신하고 있어요. 박정수의 정신이 또 오락가락해지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술독가를 무너뜨려야 해. 독고탁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행하시죠. 어떻게? 박정수의 목소리는 마른 종이장처럼 떨렸습니다. 독고탁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낡은 종이 몇 장이 삐죽이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박정수는 문서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공주실이 마광숙을 입양할 당시 작성한 서류들입니다. 독고탁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당시 공주실은 어르신 허락 없이 입양 서류를 허위로 꾸몄습니다. 박정수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독고탁은 시선을 똑바로 맞추었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독수리 술도가가 그동안 강조해온 정통성이 모두 거짓이 됩니다. 자기 집안의 정체성마저 모두 허위고 날조된 것인데 무슨 놈의 정신머리로 정통성을 강조합니까? 자기 집안의 뿌리조차 조작된 거라면 과연 그자들이 무슨 얼굴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박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이 서서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독수리 술도가를 무너뜨려야 할 때입니다. 독고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서늘한 독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결심하시면 저는 모든 준비를 돕겠습니다. 박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로 얼룩진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끝이 사소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에 독수리 술도가에는 형제들과 공주실, 한동석의 자녀 한결과 한봄 등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동석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단호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 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그의 시선이 공주실에게 머물렀습니다. 공주실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많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숨죽인 대청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광숙 씨의 출생에 관한 진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 이야기들. 마광숙은 숨죽이며 눈길을 내리깔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린 누구도 선택하지 못한 이유로 태어났고 살아왔습니다. 그 죄를 왜 우리가 짊어져야 합니까? 마광숙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을 계산 없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결혼으로 많은 분들이 곤란하실 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의 자녀들한 봄과 한결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로서도 회사를 책임진 사람으로서도 이 선택이 올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낮게 그러나 강하게 떨렸습니다. 그 어떤 비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저는 이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마광숙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광숙 씨, 내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결혼을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길고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공주실의 눈에도 오래 묻어둔 눈물이 번졌습니다. 한봄과 한결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 순간 마광숙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참으려 했던 울음이 조용히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에게 다가온 한동석은 잠시 말없이 그 옆에 섰습니다. 이제 어디에도 가지 마요. 그의 마지막 말은 담담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 남자는 진심으로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 모두는 감동의 박수를 쳤습니다.